수천 년 동안 유전적 변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회의 이해를 받지 못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대개는 대중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이용되거나 악마의 흔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스펜서 블랙 박사는 이것이 부모의 죄악이나 우주적 실수가 아니며 또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팔이 없거나 팔다리가 여러 개이거나 또 샴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은 아름다움의 한 형태이며 오히려 자랑스러움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잠재적인 유전자 코드의 결과일 뿐이며 그 잠든 유전자들이 단지 풀릴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측 불가한 유전자 발현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점점 멈출 수 없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험은 점점 더 음산한 방향으로 향했고 이성적인 마음이 점점 퇴화되면서 환자의 치유는 실험으로, 유전자 복구술은 융합술로, 그리고 결국에는 환자는 희생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스펜서 블랙 박사의 부활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펜서 블랙입니다. 저희 아버지 그레고리 블랙은 보스턴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수이자 유명한 외과 의사로 많은 수술을 집도하고 의과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버크와 헤어 일당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해부학자들에게 충분한 시체를 공급했지만 사실 그 시체들이 정확히 죽은 상태는 아니었죠. 결국 그들의 공급이 중단되고 인간 시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죠. 아버지는 시신을 구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밤을 지역 묘지에서 차가운 땅을 파내며 달빛 아래에서 보냈고 제가 자란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이 원정에 참여하였죠. 이러한 경험이 저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가 1868년 겨울에 돌아가시고 저와 제 남동생 버나드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이모 그리고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저는 필라델피아 의학 아카데미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극단적인 이상 현상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물학과 동물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저의 주된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준 변이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870년에 저는 학회에서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선천적 결함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과학자와 외과 의사들로 이루어진 팀의 일원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많은 환자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의 탁월한 실력과 업적으로 병동이란 이름으로 유명세를 탔고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제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단지 진화적인 부분들의 합이며 이른바 결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저 몸이 한번 가졌던 것을 다시 재생하려는 몸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또한 신화에 나오는 생물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많은 유전적 변이들은 이러한 유전적 특성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876년에 저는 졸업과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두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878년에 열정적이고 활기찬 의사였던 저는 우울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강박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반드시 이상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의 조상들은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들과 유전적 특성을 공유했다. 이러한 생물들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은 당사자들에 의해 숨겨져 있다. 그 해에 저는 지역 축제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에는 다리에 여러 개의 관절이 있고 갈라진 발굽과 이마에서 돌출된 2개의 작은 뿔이 있는 사람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론이 기다리고 있던 증거였습니다. 저는 상당한 금액으로 그 시체를 사들였고 집으로 가져와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반신반인적인 생물의 연구 결과를 저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들과 공유했지만 한편으로 이로 인해 저의 좋은 평판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고 모든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의학계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연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위해 잠시 학문의 세계에서 벗어나 쇼 비즈니스의 세계로 전향하였습니다. 지역 축제에 참가하여 신기한 것들을 전시하는 전문가로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럴싸한 표본으로 추측이나 가정만 하여 관객들을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야생으로 모험을 떠나 동물들을 사냥했고 시체를 자르고 조합해 신화적인 고대 생물들과 닮은 실제 같은 표본들을 만들었습니다. 축제의 관객들은 이를 정말 사랑했고 계속 발전하여 곧 제 전시회에는
하피, 케르베로스, 드래곤과 같은 생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인반말인 켄타우로스를 공개하자 제가 너무 멀리 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객들은 공포에 떠나갔고 이를 계기로 저는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과학자였으며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중의 시선을 피해 생물들에 대한 실험을 더욱 많이 진행했습니다. 연구에만 너무 몰입해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멀어져 갔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를 가족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연구 속에 어느 날 저는 정말로 대단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남동생과 그리고 아들과 와이프를 불러 제 연구실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연구실에 들어와 그것을 본 저희 가족들은 공포에 다들 도망쳐 나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 가족들이 소중히 여기는 강아지였습니다. 그것은 숱하게 두 날개가 등에 붙어 있는 채로 그것이 좋아하는 가족들이 들어오자 반가워서 힘겹게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두 날개들도 강아지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졌었습니다. 저는 저희 성과가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가 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였습니다. 와이프가 결국 제가 만든 작품들을 모두 다 총으로 쏘았고 설상가상으로 화재가 나면서 모든 것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때의 사고로 와이프 본인도 심하게 다치고 얼굴과 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어서 제 와이프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이후로 제 와이프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어떠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저는 점차 제 연구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른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발견을 이루고자 했고 저는 제 자신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간의 진화와 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 연구는 여전히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도전에 굴하지 않고 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와 발견을 찾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울어댔으며 신의 피조물이 아닌 무엇인가가 끔찍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세 번째 밤에는 사람들이 무대를 돌진하여 그 작품들과 창조된 생물들을 파괴했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부흥은 계속되었다. 유럽과 주변 지역에서 공연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일반 대중은 여전히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혐오를 동시에 느꼈다. 공연은 1901년까지 8년간 계속되었다. 그해 공연단원 중 한 명인 세레프트 퀸이 공연 도중 한 명의 관객을 공격하여 죽였다. 이 사고 후 블랙 박사는 고향인 필라델피아로 돌아왔고 블랙쇼는 공연계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다음 몇 년 동안 그의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의 형제 버나드와의 간헐적인 소통에서 그 사실이 보여진다. 1908년 스펜서 블랙은 자신의 대작인 멸종된 동물의 코덱스라는 작품을 배포하기 위해 출판사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6부작만 출판되었다. 그 후 스펜서 블랙 박사는 사라졌으며 그가 사라진 이유와 사건은 오늘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스펜서 박사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문서는 그의 형제에게 쓴 수수께끼스러운 편지였다. 이 편지의 분위기는 이전의 편지보다 훨씬 명료하였으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형제와의 관계가 다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오싹한 것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의 아내 엘리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 엘리제, 나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지. 나는 그녀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기로 선택했어. 고대의 과거를 부활시킨 거야. 그녀는 강력한 종의 후손이었지. 이제 엘리제는 예전과 같은 여자가 아니며 타락한 살덩어리에 깨진 몸에 있는 그녀도 아니야.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어. 그녀는 깃털로 공기를 내던지며 배고픔 속에서 지옥의 노래를 울리고 있지. 나는 칼로 그녀를 세례했어. 내 손으로 그녀를 다시 구했어. 이제 마지막 남은 나의 탐구 과제는 돌무덤뿐이다. 빨리 오거라. 이로써 스펜서 블랙 박사의 삶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그의 수기 기록이 끝난다.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